우리가 화재나 환경오염, 교통, 의료 같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재난에 자살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자살도 핵심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네. 소방행정학과 조우송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비관적인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숫자만으로 보면은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13,5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521명. 많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동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따지면 36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이라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1998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에 한 그 10년 정도 동안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라크 전쟁으로 사람이 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만 보지 않고 이게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살률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네. 자살률만 보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년 동안에 100%가 증가를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살률이 이제 그 OECD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26명 정도, 10만 명당 10만 명당 26명 네.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14명대예요. 14.5명, 14.9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9.5명 정도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안타깝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은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정신건강 문제, 이게 34% 정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네. 경제생활이나 이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 문제라든지 직장이나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그 동기적으로 본다면은 절망감이나 죄책감, 뭐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자살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60%나 80% 정도는 정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그 소인에 의해서 아마 실행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통계가 잡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심층적인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경찰청에서 보통 변사자 통계를 낼 때 이렇게 요목화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좀 단편적인 동기들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신질환 같은 개인적인 원인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요인이나 그 사회 문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나라들이 이런 그 경향들을 비슷하게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OECD 국가들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 30년간 보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증가를 해 왔거든요. 자살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도 자신이 속하지 않고, 또 자신이 남에게 뭐 폐만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마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했고, 또한 고령화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지를 계속 꽤 뺏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노인 자살률이 네.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또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분단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헌신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는 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그 빈곤 저지선 이하의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걸 빼놓고 이렇게 높은 노인 자살률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도의 자살 사망 분석 결과를 좀 보면 이게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소득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그런 집단의 경우에 전체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76.6명이 자살률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와 관련지어서 보면 복지 기반이 좀 취약한 경우에 우리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은 계층이 있는데 그 세대가 20대 특히 여성층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 시기에는 특이하게 이제 청년층의 자살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유의미할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서비스업 분야, 특히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그 불안정한 상황 이런 데 내몰리는 그 여건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그 자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고 이 우울증을 좀 잘 치료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자살이나 우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지로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또 그 치료를 하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의료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그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 자체가 뭐 자살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우울에 이르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뭐 즐거운 생각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비관적으로 되고 또 절망에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그 나쁜 생각 속에 몰입하게 되니까 자기 비하적인 생각, 본인이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적절히 이제 치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쌓이게 되니까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울에 이르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본다면 10대의 경우에도 굉장히 경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노출돼 있고 20대,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런 불안감들 이런 데 뭐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내몰려 있게 되고 40, 50대 청장년층의 경우에도 또 우리가 뭐 그 책임이라든지 역할에 좀 매몰되어 있잖아요. 노년층의 경우에는 빈곤과 무망에 이렇게 휩싸여 있게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참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우울증이 평생 유병률로 따지면 1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25% 유병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4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 동안 한 번쯤 이 병에 걸린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그 의학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뭐 약함의 표현이라든가 의지의 문제 이렇게 바라보실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해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극복해야 되잖아. 뭐 좀 참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힘겨움이 있을 텐데 이 자살과 관련해서 오해적인 시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개인이 나약해서라고 여기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울감까지 우울증에까지 네, 네. 이르게 되면 이거는 호르몬의 문제라고도 네. 나도 모르는 네. 호르몬의 예, 분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사실 그 자살 시도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세요. 네. 그 의학계에서는 그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의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약간 호전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호르몬을 조절해 주시고 충동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앞서서 일단 자기 스스로 좀 이것을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진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정신과적 진단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 자가점검표를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 위험성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네, 네. 먼저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어떤 도움을 주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잘 공감하고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상대방 감정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또는 도움을 줄 의지가 있다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일반인이지 상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상담은 물론 의료진이나 전문가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감과 관심, 관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도움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나치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의지를 강조한다던가 이제 행동을 강조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선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를 듣고 자살 생각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다시 이야기 안 꺼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뭐 캐묻듯이 추궁하듯이 말씀하시지 말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관찰로서 징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것 이게 오히려 과도한 참견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자체들도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누구나 자살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서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네.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좀 뻗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살을 사회 재난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는 보실 텐데 이 사회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자살률 낮추는데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 보면은 핀란드나 덴마크, 일본 같이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 토대 위에서 심리적인 분석들을 병행을 하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사회부장 정책을 근간으로 한 어떤 심리적인 접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복지나 어떤 실업, 연금 그리고 의료복지, 뭐 장애인 복지, 그리고 대학생 지원 같은
폭을 좀 넓혀서 네.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어떤 심리부검 이런 것을 병행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네.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원 리포터 오늘 충주의 어구 박물관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청주의 무심천도 그렇고요. 각 그 벚꽃의 그 명소들 보면은 이제 상춘객들로 엄청 많이 붐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축제가 펼쳐집니다. 네. 푸드트럭 축제인데요. 마스크 없이 오랜만에 맞이하는 봄꽃 축제인데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예쁜 꽃만큼이나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또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말이 이제 벚꽃 절정이라고 하는데 네. 또 벚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